사실 학교마다 이 급식을 먹는 장소가 교실에서 먹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급식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먹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각기 너무 달라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학교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 전, 중, 후에 걸쳐서 간식 준비라든가 혈당 체크를 미리 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이 학교의 절차라던가 제출해야 될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급식을 할 때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인슐린 주사를 하고 또 식사 시간이 지연되면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식사량에 따라서 탄수화물 계산하거나 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병원에서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밥을 다 먹고 주사를 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식전에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서 잘 주사하려면 학교에 어떤 요청을 드려야 될까요? 사실 학교마다 이 급식을 먹는 장소가 교실에서 먹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급식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먹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각기 너무 달라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학교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당뇨 학생들만 별도로 이렇게 정량을 계산해서 배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는 우려 등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 개인마다 각자 처한 처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학생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훈련하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식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학교에서 또는 개인이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당연히 담임 선생님, 영양 선생님, 보건 선생님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주사 장소, 급식 순서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실 보건실까지 가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급식 먹기 전에 인슐린 주사나 혈당 측정을 보건실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 보건실에서 보건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측정을 하고 주사를 하는 것이 안전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층이 높았기 때문에 그 학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학년 연구실에서 그 점심 급식 전에 주사를 맞고 혈당 체크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학교 측과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는 워낙에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혈당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체육 시간에 활동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당뇨병 아이들에게 운동은 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저혈당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또 체육 시간에 저혈당이 왔을 때 저혈당 대처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교 측과 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육 시간에는 역시 신체 활동이 왕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혈당 쇼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당연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 전, 중, 후에 걸쳐서 간식 준비라든가 혈당 체크를 미리 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미리 어떤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내용에 따라서 활동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체크한다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체육 선생님께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은 사전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예 저혈당이 오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체육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체육 시간 전에 우유라던가 크래커를 그냥 미리 먹고 나가서 운동을 해라. 그럼 안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또 학교에서 현장 체험이 또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현장 체험을 할 때 아이들이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보건교사가 같이 동행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학교 측에 어떻게 요청드리면 될까요? 부모님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날 현장 체험을 떠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아마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 학년별로 아니면 학급 단위로 이렇게 되게 소규모로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나기 때문에 사실 보건교사는 남아있는 아이들을 또 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건교사가 이렇게 동행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험학습이라고 해도 평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당뇨병 관리 방법과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잘 관리하는 아이라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참석하셔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가장 염려되는 교육 활동 중 하나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 활동일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일형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당뇨병 관리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와 상의 후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숙박형 현장 체험 같은 경우에서 학생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저는 자연스러운 참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와 협력하여서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학교 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참여에 대한 서로 상호 의견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별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면 그 휴가를 내고 아이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런 현장 학습 가기 전에 각 병원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당뇨 캠프를 먼저 참여하게 해서 거기에서 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참여하도록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당뇨병 진료를 또 아이들이 3개월마다 계속 병원에 와서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학교 수업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만 오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병원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석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이럴 때 또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진료로 인해서 수업을 빠졌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질병 조퇴나 질병 결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병 조퇴나 결석이 좀 불편하다면은 교회 체험학습 활동을 신청해서 이를 활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내용이 수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교과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미리 확인한다면 아마 학교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연속 혈당 측정기랑 인슐린 펌프 사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일형당뇨병 아이들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죠. 최근 들어서는 인슐린 펌프가 많이 발전하면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인슐린 펌프 기기 종류에 따라서는 인슐린 펌프로 인슐린 주입할 때 스마트폰이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중고등학교 가면 스마트폰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예 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것도 있던데요. 문제는 우리 당뇨병 아이들은 이 저혈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연속혈당 측정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될 때 학교 측에 어떻게 논의하고 협조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즘 연속 혈당기와 인슐린 펌프 등으로 스마트 기기 소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 기기 소지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요청을 드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해당되는 통합위원회를 통해서도 학부모님이 제안한 내용을 심의하고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학생생활규정위원회 아니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은 아닌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당뇨병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일형 당뇨병 학생을 위해서
어떤 명확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학교 생활이나 뭐 시험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 미리 사전 통지하고 또 그 심의를 거쳐서 구체적 조치 방법을 취한다면 일용당뇨 학생들이 안정된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본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험 때 그 시험 감독 선생님이 교실에도 계시지만 복도에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측이랑 논의를 해서 스마트폰을 복도에다가 놓고서 혹시 저혈당 알람이나 이런 게 울리면 또 시험 감독관 복도에 계신 선생님께서 또 알려주셔서 처치를 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들은 학교 급별로 도와주는 또는 여러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잘 관리가 된다면 사실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아이들 물어보면 잘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리는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질병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의 경우에 이제 꼭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아이와 상의를 하셔서 아이가 요청을 원하면 해주시면 좋고요. 학교는 당연히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아이를 위한 방안을 찾아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과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두 분 선생님 이제 짧은 시간에 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나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 당뇨병 학생 지원에 있어서 제가 앞에 이제 뭐 서류 지침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서류 지침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교하고 보호자, 학생이 이런 협력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일형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는 사실 학교도 보호자도 처음에는 대응이 미숙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 아이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참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이런 일형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보건과 교육과정에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일형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 친구들처럼 질병이 있어도 함께 어울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여러 가지 일형당뇨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한 학교 생활에 대한 팁을 말씀드려 했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못해서 참 정말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회에서의 환경, 제도도 지원도 꼭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와 또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혈당 관리가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도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해결책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부모님, 학생들이 사실 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역할은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철저하게 교육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